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새벽 2시 42분입니다. 네, 차트 보기에 앞서서 뉴스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2.0 최종 퍼블릭 테스트넷 8월 4일 출시 예정된다고 합니다. 네, 어, 지금 차트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호재도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8월 4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8월 초, 8월 3일 정도까지는 이들은 조금 들고 계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넷을 운영을 하고 어쨌든 큰 호재는 아니지만 테스트넷을 운영을 하고 11월 4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볼록을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어쨌든 네, 어쨌든 이더리움이 뭔가 시스템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코인 거래소들 이용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FATF 규정 준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겠고, 중국 이더리움 등 6개 블록체인 손잡아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건 중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그 인민은행인가? 네, 그 은행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뭔가 현실화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도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BTC 미결제 약정 10억 달러 돌파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 팬데믹 회복 기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은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약한 조정세로 지금 빠져들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등했던 최근에 반등의 나스닥 차트 좀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따로 찍어서 올릴게요. 네, 올리고 나서 어쨌든 올리고 나서 지금 현재 경신을 되고 있고, 지금 금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지금 현재 거의 고점 돌파인가. 어쨌든 금과 은 우리 둘 다 오래전부터 금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아마 비트코인도 금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금강금의 가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기대를 죄송합니다.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깨지지 않았을 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달러 지배체제 대학의 도전들, 네, 달러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현재 주가가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코로나도 굉장히 심하게 확산되고 있고, 뭐 지금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차트가 왜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여주냐라는 것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아서 그럴까요? 그죠? 뭐 뭔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연합해서 뭔가를 미국에 대한 뭐 도전 정도라고 할까요? 달러에 대한 뭐 견제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막상 속에서 우리 비트코인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희는 암호화폐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주식이야 뭐 어차피 서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암호화폐를 주인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자격증을 실제로 취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까지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150달러 떡상. 하지만 문제는 9,500달러. 네,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네, 9,500달러를 좀 강하게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돌파하는 모습이 중요한 건 사실은 어쨌든 9,000원 돌파할 필요가 있고, 그게 1,1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130만원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소남매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뭐 당장 떡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손절가 우리 어제까지 그죠? 우리 반등했던 그 자리를 스커트로 지켜주셔야 한다. 왜냐면 깨지면 많이 빠지거든요. 깨지면 좀 아프단 말이야. 그 아픈 건 피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일단 깨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이 정도 하면 볼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라피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썸도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기도 너무 껄끄럽고 뭐가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도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트코인입니다. 일봉상 16류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요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상승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정도는 우리가 매조족인가요? 요 자리 정도는 손절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크게 빠지는 자리 아니잖아요. 어차피 몇십만원 정도 수준이고 그죠? 몇십만 정도 수준이고 엄청난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네. 여기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마음이겠고 언제였나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슬슬 다음가 볼까요? 라고 했던 자리가 이제 비트코인 괜찮습니다 했던 자리가 요 지점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체크하세요. 실제로 반등이 이루어지고 쭉 횡보하면서 양봉이 톡톡 이렇게 좀 생기면서 스토캐스트만 올리고 하는 그리고 거래가 살짝 들어오는 캔들 이 친구를 믿을까 말까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친구 자 이게 뭐 맞았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어쨌든 요런 그림 요런 모양 요 모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어찌되었건 지금 주 볼벤 1볼벤을 수렴시키는 볼벤을 중심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어쨌든 볼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빠지면 이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위로 가줘야 될 흐름이거든요. 가줘야 한다. 줄 것이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강력하게 노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는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이 친구입니다. 그죠? 깨져서는 곤란해요. 제가 좀 메인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 이더리움입니다. 저는 잡주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돈을 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잡주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고 이더리움 여기가 이제는 깨져서는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깨지기 전에 한 번 정도 위를 더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좀 아쉽고요. 거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위로 뚫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이더듬은 이 정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아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르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그죠? 한 발 더 남았다. 한 방에 빠지진 않겠지만 이제 노란불 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고점 돌파하면 아마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느냐? 아직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횡보를 치다가 저는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효화는 이 상승파를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좀 더 들어오고 왔습니다. 이 캔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 번 반등 시도를 할 거예요. 적어도 전 고점 근처까지는. 근데 이걸 물 먹으러 들어가지 마십시오. 워낙 아르고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이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거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 오게 되면 그때쯤 잡아보더라도 지금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만약 더 간다 하더라도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를 하시다 보면 크게 한번 물리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쫓아다녀서 그래요. 우리가 매수를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이런 지점입니다. 항상. 그래서 언제 가는지 몰라요. 언제 가는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절 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면서 맨날 멍청하다 바보들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계산이에요. 수학이에요. 수학. 산수입니다. 산수. 그죠? 더 갈 수 있겠죠. 몰라요. 근데 안 해요. 이걸 왜 해요? 그죠? 여기 오면 몰라. 이 자리에서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주볼벤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매수 손절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각오하셔야 돼요. 이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와도 나는 당당하다라고 버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는 다 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훅 무너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작은 흐름에 있어서 좀 좋은 조심해야 될 흐름인 거예요. 월 차트를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월 차트, 월. 이게 자리잖아요. 오케이? 네. 자, 아르고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아르고는 제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못 봐서 아쉽고 앵커 많이 갔네요. 그죠? 계속 올라가네. 앵커도 많이 계속 빠지려면 쉴 새 없이 가네요라는 말씀하시던데 앵커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앵커도 이 지점에서는 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는 일단 청산하고 또 봅시다. 뚫어도 일단은 파세요. 그리고 돌아 내려오면 다시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사시고 이 지점은 사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서 빠질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메인프레임도 반등을 좀 신해주고 있고, 그죠? 네, 센티널,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치? SV 좀 하더니, SV는 SV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SV는 관심 없고, 스텔라도 일단은 저 고점에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그 아르고를 필두로 한 그 좀 잡주들이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스텔라처럼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죠? 요 올라와서 요 중간에 한걸 잘 탑다가 이렇게 가야든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스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얘다 아직까지 얘다는 좀 158원 위에서 다 팔아라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흐름이고요. 아이콘 다 그냥 쏘쏘 그죠? 어거 네 13,000원 33,000원짜리 악은 제가 그냥 홀딩하고 계셔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건 이제는 슬슬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이 정도? 잠깐만요. 네. 요 파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한번 차트 들이대 봅시다. 대충 하겠습니다. 네. 4만원 정도까지 열려있긴 한데요. 이까지 바라보지 마셔도 조금 소심하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정도. 네. 어쨌든 어거도 괜찮다. 어거지로라도 일단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파실 때도 다 팔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한 30% 정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리플을 했죠. 그죠? 과거에 리플을 한번 사고 팔고 반복을 했었는데 리플을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 일봉으로 좀 볼까? 시간 차트를 봤었을 때 제가 리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남겨뒀어요. 다시 샀어요. 여기서 팔았나? 246에서 팔았나? 거의 고점인데 244에다가 남겨뒀어요. 조금 그냥 그 뽀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여기 남겨두고 아쉬우니 그냥 혹시라도 그냥 가면 아까우니까 그냥 남겨두고 그냥 구경 가만히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 상승을 먹었으니까. 하필 왜 리플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리플에 대해서 리플을 같은 조금 신뢰성 있게 보는 기준이 좀 높아서 맞출 확률이 좀 높아서 제가 비트랑 리플이 제 확률이 높아요. 다른 종목은 그렇게 썩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했고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좀 크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랐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추천 종목 중 하나 메디블럭 아직까지 계속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손절가 집으시고 계속 좀 타시면 될 것 같고 익절로스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왁스도 지금 현재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괜찮네요. 그죠? 메탈가스 그리고 무비블럭도 반등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
캐리 프로토콜 나쁘지 않고요. 뭐 강하진 않지만 캐리 프로토콜은 이제는 조금 애매한가. 자, 제가 만약에 샀다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만약에 저걸 따라 들어온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고, 캐리 프로토콜은 이제는 추배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줄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줄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일단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 여기서 샀었고 일절로 샜기 때문에 나머지 뭐 그냥 들고 구경하고 계시면 되겠지. 자, 뭐 간단하게 차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비트를 일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한동안 계속 그 알트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비트를 조금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비트가 얘가 깨지면 모든 것은 일단은 무효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대응 실제 해 나가실 적에 1080만원 정도의 알림을 좀 때려 놓으세요. 85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람을 3개 정도 연속으로 걸어 두시고, 이 자리가 돌아왔었을 때는 만약에 알트가 펌핑이 오는지 아니면 알트가 같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트가 다시 기준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트들, 메이저급 알트들, 그리고 이더리움 8월 한 3일, 아까 4일이었나요? 이더리움 8월 일단 2, 3일까지는 뭐 그냥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토론토 다소 애매한 흐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죠? 네. 밀크는 뭐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굳어버리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도 아직까지도 먹을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뭐 이것도 뭐 살짝 도전해 볼 만한 것 같고, 메탈 뭐 대충 봐도 스토캐스트 모양 죽이죠. 그렇죠? 요 차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요. 네. 뭐 이 정도 모습인가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메탈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2만원 이런 거 할 때 뭐 잘 주워 담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스캠일 것 같은데, 어쨌든 철저하게 좀 로스컷 잡으시면서 장 매매하시면 되겠고, 손실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실제로 리딩을 한 적도 있고 시황을 한 적도 있지만, 10개 정도 픽을 내면 2개 정도는 손절이 나가요. 손해를 보고도 있고, 실제 지금 현재 밀크라는 종목이 아주 약간 손실 중이고, 그 다음에 박스가 체결되고 약간 손실 중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10, 20%, 30%, 어떤 건 뭐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요. 계산입니다. 수익률 계산. 여러분들 항상 하실 때는 내가 수익을 볼 건지 손실을 볼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은 계산으로서 접근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신중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 많이 오는데 홍수, 질병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